지금은 청계천 을지로 시대의 나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2화를 촬영하는 날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입정동의 수정다방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2화는 입정동의 여러 문화유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을지로가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힙지로 이전에 을지로에 원조 주역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가리 골목이나 또 여러 가지 힙한 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도시 조직 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세월이 흔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들의 그 골목과 건축물들이 생활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정다방에 있는 건물도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특한 역사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2화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그 문화유산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저와 함께 만들어줄 손님을 또 초대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분인데요. 청계천 을지로 지역에서 여러 유산들을 기록 수집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안근철 연구자이자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근철입니다. 네. 안근철 아키비스트님은 지금 입정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 그러니까 도구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같이 이제 여기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에서 그 활동도 하면서 같이 좀 더 좀 깊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예전에 처음에 어떤 그런 여기 때가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재개발되기 전에 기록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처음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하는 도중에 철거도 일어났고 그때 또 이제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라는 단체도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제 여러 활동을 하다가 보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좀 이렇게 더 생각보다 오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만날 곳이 이 지역에서 이제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알려진 그 여러 도시 조직 그리고 골목인데요. 안근철 아키비스트께서는 그 도시 조직과 역사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매력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네. 우선 여기 이제 도시 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물에 들어갈 필지가 있을 테고 그 필지를 사이사이로 이제 골목길이 길이 생겨나는데 그런 이제 길과 필지와 건축물 이런 거를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도시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필지와 함께 만들어진 길들이 그 조선시대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그 모습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지금처럼 재개발식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차적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이렇게 모습도 사실 되게 연구할 가치도 있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서울시 뭐 용역 보고서나 뭐 보고서 다른 연구 자료에서 그 사대문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세운상가 주변 지역이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다고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남아있는 도시 조직과 더불어서 그 위에서 아주 찬찬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온 이 모습이 어떤 모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직접 걸어다니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가 함께 카메라 들고 골목 이곳저곳을 좀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나가 보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느라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근처님, 우리 내려가면 어떤 걸 같이 볼 예정인가요? 예, 우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 수정 가방이 있는 건물 자체가 되게 이제 보존 가치가 있고 좀 특징이 있어서 이제 밖에서 한번 이 건물을 보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오늘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골목에 있는 여러 뭐 생활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네. 방금 수정다방에 이렇게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 등 뒤로 보이는 곳이 수정다방 있고, 그리고 수정다방과 함께 한 건물에 있는 대진정매 신화공업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게 날씨가 또 너무 쾌청해갖고 건물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건축물의 좀 더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조직, 그러니까 이 앞길도 네. 이 앞길도 같이 보며 같이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이죠. 이 앞길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쪽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청계천이 나오고 뒤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을지로 큰 길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저 청계천에 이제 하랑교라는 다리가 있어서 을지로 쪽으로도 이제 이 골목길이 쭉 연결돼서 인영동으로까지 연결되는 되게 길고 지금 요새처럼 이제 딱 직선의 길이 아니라 굽이굽이 그런 역사의 느낌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실 세운상가의 데크를 쭉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남북 측에 연결은 되겠지만 이제 그거에 앞서서 기존에 이제 이 도시 이 일대는 이렇게 방금 얘기한 요 앞길이 그렇게 남과 북을 자연스럽게 잇는 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 같은 거 청계천에 요 위치에 딱 다리 하나 놔주고 이런 식의 하면은 더 보행도 자연스럽게 더 일어나고 요 길에 이제 면한 것도 재미있는 것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더 생활적인 것도 그리고 산업적인 것도 많아서 더 이제 보행하는데 더 재미도 있고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이 건축물이 좀 특징이 길에 따라서 건축물의 모형도 맞습니다. 만들어진 예. 걸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그 예전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본 결과 1927년에서 1942년 사이에 이제 건축된 건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27년에서 42년 사이에. 그러니까 최대 지금 90 몇 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최대. 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물이 남북으로 일치선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길에
길과 맞춰서 약간 이렇게 사선 이렇게 비스듬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과 연계 길에 어떤 반응을 해서 자리를 잡았고, 또 이제 이 조금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텐데, 건축물의 형태를 위에서 보면은 그 남쪽의 길이와 이제 북쪽 모서리의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이 길에 반응하는 어떤 배치를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인면이 벽돌이 이제 쌓는 게 볼록줄눈이라고 해서 되게 그 섬세하게 공을 들여서 쌓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도 좀 공을 들여서 그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대문 안에서 빨간 벽돌 조적조 2층 건물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되게 희소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의 옆면 작은 골목길 쪽으로 난 곳도 한번 상태를 좀 보러 가볼까요? 네.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바로 여기 여기 돌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가 그 소규모 공장만 있다고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은 보면은 여기 이제 세탁소도 대원 세탁소라고 있고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여기 일하시는 이제 기술자 사장님들이 옷을 이렇게 그 기름때 묻은 옷을 실제로 맡기거나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이 걸려져 있죠 여기에. 그래서 뭐 바쁘신 사람들은 바로 이제 뭐 가져가시기 끝내 가시기도 하고, 예, 이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 또한 산업 생태계라고 하면은 사실 그 기술자 분들끼리의 관계만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적인 거, 이렇게 세탁소나 바로 다음에 있는 이런 세진 식당 이런 데도 실제 사장님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도 하고, 이런 데는 또 되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오는 맛집입니다. 네, 그렇죠.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 둘씩 예. 여기 오셔서들 아주 예. 맛있는 식사를 하러 예. 네, 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면은 요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그렇죠. 이런 테이블을 펴놓고서 먹는데, 하지만 이제 골목에서 이런 거 펴놓고 또 막 국물이랑 한잔 하면은 분위기가 네. 아주 좋잖아요. 네, 또. 예. 맞아요. 그런 분위기는 진짜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진짜 여기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 같습니다. 네. 바로 여기 제1사부터 에코솔루션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한 집 하나의 이제 주거 형태의 가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살던 이렇게 큰 집이었는데, 이제 정확한 그 역사는 저도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추정컨대 한 5, 60년대까지는 이제 주거용 가옥으로 있다가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런 소규모 작업장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원래 집이었던 게 지금 5, 6개의 공장으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걸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업체명이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게 이제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5개 이상의 작업장이 여기 예전에는 하나의 가옥을 나눠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가옥이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도 뭐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보면은 네.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뭐 주춧돌이나 기둥이나 석가래나 뭐 대들보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원형이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까지 같이 남아 있는 것도 되게 원형의 가치 못지않게 시대의 변화를 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원형의 모습과 함께 그것이 변해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 담긴 공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골목을 따라서 도착할 곳도 바로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 갯마을 횟집이라는 곳인데요. 갯마을 횟집은 알아야만 올 수 있거나 혹은 이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스타로도 검색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이 갯마을 횟집입니다. 여기 그 파이프 글씨가 상당히 정감이 있죠. 네, 이 타이포글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궁금한데 사장님을 한번 이제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래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갯마을 횟집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옆에 아름다운 사장님을 모셨어요. 갯마을 횟집의 하정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에 가게를 열게 된 사연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래 지금 부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오시는 단골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도 횟집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단골이었던 우리 가게 주인, 그분이 단골이었는데, 한 번 또 다시 그 제의를 열어서 싶은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가게를 보고, 어떡하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서울이니까 해보자. 그분이 이제 좋은 조건을 내거신 탓에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7, 8년 정도 고생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정말 골목이 너무 많더라고. 골목이 너무 많고 좀 이렇게 영세업 1인 제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곳에 횟집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정말 드는 그런 자리예요. 네. 예, 그런 장소인데도 열심히 일한 탓에 일단 좀 맛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늘까지 이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골목에 그러면 몇 년도에 개업을 하신 건가요? 2007년도 4월 10일 날 개업을 했거든요. 네. 예, 개업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심에 모래도 했었어요. 도돌이하고 감성동 같이 했었는데 여기 수요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정심은. 그래서 정심은 접었고 그래서 이제 감성돔만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단일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성돔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네. 인스타에서도 보면 예. 뭐 엄청 많이 자랑하는 댓글도 많이 달고 하던데 네네. 이곳에서 감성돔을 내보이는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노하우가 어떤 게 있나요? 예, 저는 우리가 부산에서 가업으로 감성돔 도다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통영에서 거래를 했었어요. 통영에서 직접 그 어부들이 와서 잡아오는 고기를 저희들이 공수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업을 있는 의미로 계속 그쪽에서 제가 가져와요. 감성돔을.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아니라 서해안 그 물살이라든지 물 깊이 이런 게 따라서 감성돔 맛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남해안 감성돔은 살찌기도 하고 단맛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힘들지만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꼭 가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맛 때문에 아마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하네요. 근데 그 감성돔을 그러면 공수해 와서 이 조그만 골목길까지 직접 갖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놀라는 게 네. 어떻게 이런 골목에 집이 있을까를 참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 가져온 여기 수도권까지 오는 가정이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을 묻는 분이 진짜 안 계셔서 근데 몇 달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사장님 이 고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오셔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큰 도락가에 하루차를 세워놓고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이렇게 실어 놨나요. 이게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고기는 이제 큰 통에 실어서 이렇게 날라서 수족 안에다 붓는 과정인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이 얼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호스를 밟으면 물이 또 끊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를 하면서 어렵게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님들 중에서는 이런 골목을 찾아오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많으세요. 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과연 이런 곳에 이제 보통 일을 도와줬으면 해치기 있을까를 참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딱 마주치게 되면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봤을 때 가게가 그렇게 또 지저분하지나 그렇지도 않고 그 노포 느낌을 살려가면서도 일단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그 감성도 막. 근데 그 한숨 입에 딱 대는 순간에 정말 잘한다. 그렇게 느낀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이 가게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오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골목이 좀 되게 정치가 있고 그리고 골목에서 또 먹는 맛이 또 남다르기도 네네네.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네, 사장님께는 이 골목이 좀 어떤 풍경인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골목이 횟집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골목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 골목이 재개발되기 전에 정말 건물 많았거든요. 그때 나는 일부러 막 헤매보게 돼서 왜냐하면 이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근데 가다 보면 이 골목들이 만나요. 그죠? 이렇게 만나지고 또 또 이어지다 보면 또 큰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도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맛집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런 매력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이 재개발 때문에 이 골목을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곳에서 먹는 감성동은 정말 최고다. 감성이 예, 있죠. 예, 감성도 있죠. 감성이 있죠. 감성 맛에 감성이 돌아요. 그렇죠. 맞아요. 감성이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손님들 그 말씀하세요. 사장님 이런 골목 없이 그냥 다른 데 가면은 저희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 골목에 대한 애착도 심하죠. 그래서 이 골목이 제한테 주는 거는 그냥 행복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것이죠. 떠날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네. 떠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재개발 상황이 이제 이 사장님께서 계시는 세원 3-2구역에서도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놓이셨는지 좀 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저는 있을까요? 지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예, 있어요. 예. 중구청을 가도 서비스원 대책이 없다. 예.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분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실생활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다녀보고 보게 되면 마음도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재개발 업체에서도 그냥 무조건 비워달라. 대책도 없으면서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책이 지금도 그것도 없지만 저도 없습니다. 네, 사장님의 이 투지가 지금 입고 계신 예. 단결 투쟁 생존권 사수 조끼에서 예.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그 세입자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혹시 그 세입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돌아본 이 공간 네, 예. 보존 예. 방안과 관련해서도 안근철 아키비스트님께서 더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을까요? 예. 세입자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지금 요 구역이 요 3-2구역에 있어서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어느 정도 대안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세입자 업종 중에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사실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생태계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 같은 걸 하는 건데. 산업 생태계라고 해서 이제 기술자 산업, 기술 유통 생태계 이런 것만으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골목길 같이 걸어오시면서 보셨다시피 세탁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서비스업이란.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엮여서 다 산업 생태계인 건데 이제 당연히 그거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이 이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사장님들과 연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은 또 골목길 얘기가 아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행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까 보셨다시피 대진정밀 건물 같은 경우에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언급된 건물이라서 거기에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당시 조사를 할 때 어떤 좀 빠른 속도로 그 유관 조사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그 건물만 지금 리스트업이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자세히 더 보면은 그 안에도 대진정밀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 건물처럼 이제 이런 한옥의 지붕 구조가 잘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한 시선으로 보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정밀한 조사를 한 후에 이제 이런 보존 대책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목길 말씀하셨다시피 골목길도 이제 시행사가 이제 그 옛길을 보존하는 형태 보존이나 흔적 보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바로 요 작년 정도 완공된 이제 그 사업 재개발 사업 구역을 보면은 저 을지로 사가 주변에 바로 옆쪽에 사가 옆에 있는 건물을 보면요, 되게 형태적 형식적으로만 남겨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그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옛길을 보존하라는 거는 진정성 있게 이런 이 골목의 느낌을 보존하라는 건데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남긴다면 이런 지금의 약간 감성 나는 감성 도매 맛이 느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성, 그 분위기라는 거는 그런 골목의 형태나 어떤 그 다양한 것에서 주는 건데 이제 진정성 있게 그 골목 형태에 보존될 수 있는 보존안을 그 시행사가 제시하고 그에 맞게끔 또 그 사업 승인을 내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그 위원회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승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요 서비스업도 보존이 되면서 이 골목 분위기도 같이 보존되는 안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그 개발과 이런 골목길의 분위기가 같이 상생하는 개발 방식도 분명 고민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가게 운영하시면서 네. 좀 인상이 깊게 남은 손님들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제 단골이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깜짝 놀라세요. 오시면 왜요? 아니 여기 어떻게 와 계시냐고. 또 그분들은 그냥 김말의 집에서 왔대요. 같은 이름이니까 이제 동치는 집에서 스마시를 먹고 계속 다녔는데 내가 안 보였으니까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상주한 지 1년 넘었거든요. 남편이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세요. 같은 가게에 섰냐고 깜짝 놀라셔. 그런데 너무 반가운데 그분들도 계속 오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부산에 계셨다가 여기서 보면 너무 반갑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 여기서 계속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부산에서 있던 맛을 잊지 못하고 부서를 빠져서 찾아온다는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같이 살아가고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곳에 계속 있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감춘돔의 새로운 맛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옛날에 사람들 오셨던 분들은 그 맛이 그대로 있구나. 계속 이 맛을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온다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 이사를 간다고 재개발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응원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다시물 치료를 때문에 사람 힘내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 이대로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수준했다는 바람 그거 딱 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까지 갯마을 횟집에서 하정자 대표님과 그리고 안근처 아키비스트와 함께 이 지역을 왜 살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지역의 소리를 찾아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고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상인 세입자 대책이 잘 대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운협업지원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했던 세운메이드 지원 사업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세운메이드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땡땡은 대학에서 지난 2달간 건축,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10명의 작가들과 진행한 세운 도면, 도시를 그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세운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갯마을 횟집 하정자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청계천 을지로 일대 다방의 모습과 수정다방 대표님이 주방에서 음료를 준비하시는 소리입니다. 서울에 여기 왔을 때 골목마다 다니는 아줌마들이 전부 커피 이렇게 통을 들고 다니셔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볼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풍경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커피를 따라 주시는데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 커피잔 그런데 커피를 따라 주시고 같이 서서 담소도 나누고 막 그렇게 하시는 풍경을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서 옆에 사장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아직도 배달하시는 분이 계시죠? 했더니 서울에서는 아마 을지로에만 남아있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낯선 풍경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 동선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이 골목을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죠? 여기 여기 제조업들이 조그만하게 가게도 작으니까 이분들이 배달을 하면서 옆집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제조업들이 공간이 좁은 게 빨래를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장님들이 그런 걸 수고를 해서 빨래를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눈 것 같아서 그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서로 정을 이렇게 나누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좀 인상 깊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동네 이웃 사장님들하고 같이 커피를 한 잔씩 하거든요. 저희가 내기도 하고 그분들이 사주시면 근데 그분도 같이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집에 어떤 소식이라든지 뭐 안 오시면 어떤 그분이 왜 안 왔을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대요 이런 뭐 가교 역할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골목을 살려준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